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 현직자 그리고 점포도 운영하고 있는 편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구독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아파트 600세대 독점인데 매출 얼마나 나올까요? 또는 아파트 700세대인데 옆에 마트가 있습니다. 매출 얼마나 나올까요? 등등 세대수 대비 매출이 얼마나 나올까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아파트 관련 질문들도 많이 해주십니다. 이전에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제 영상을 계속 봐주셨던 구독자분들이라면 정확하진 않겠지만 아파트 상권에서 세대수에 얼마를 곱하면 얼마의 매출이 나온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제 영상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다시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 상권의 예상 매출을 계산해보면 정말 단순 계산으로 세대당 2,000원에서 3,000원을 곱하면 됩니다. 만약 아파트 700세대 독점이면 2,000원에서 3,000원, 이 사이값인 2,500원을 곱하면 175만원이 예상 매출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아파트 상권은 매출 예측하기가 뭔가 엄청 쉬워 보이죠? 하지만 이렇게 쉬우면 재미없기도 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필요 없어지겠죠? 오늘은 아파트 상권에 하나씩은 다 있는 편의점, 이 아파트 상권 편의점들의 예상 매출은 어떻게 파악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제 경험을 바탕으로 구독자님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제 영상들 중 아파트 상권의 이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아래 고정 댓글에 넣어둘 텐데 이 영상을 보시기 전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신 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위 아파트 상권의 이해라는 영상은 정말 간단히 속성으로 알려드린 거고 이제 아파트 상권에 대해 조금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제 이전 영상에서 다루었던 포인트를 간단히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대수는 최소 600세대 이상이어야 하고 두 번째, 아파트 주민들의 정문, 후문, 출퇴근 및 이동 동선 비율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특히 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내 점포 앞을 지나다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필수로 파악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또한 퇴근길에 잠깐 주차하여 구매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와 네 번째, 점포 평수는 20평 이상이면 플러스 알파의 매출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위 내용 잘 숙지하셨으면 이젠 오늘의 핵심인 아파트 상권의 심화 과정입니다. 아파트 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당 매출인데 세대당 2,000원에서 3,000원 정도로 계산을 한다고 위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는 2,000원을 또 어떤 경우에는 3,000원으로 계산을 할까요? 구매력이 높은 강남 지역은 3,000원, 구매력이 약한 지방 지역은 2,000원 등등 지역 특성 및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고려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한 가지 예로 서울 모 지역에서 편의점을 오픈하고 점포에 있다 보면 초중고 학생들이 체크카드나 교통카드를 들고 편의점에 방문을 합니다. 용돈을 많이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점에서 먹을 거를 사 먹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교통카드에도 몇만 원씩은 충전되어 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온 아이들이 사달라고 하면 대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주는 부모님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 모 외곽지역 초등학교 인근 편의점에서 있다 보면 학생들이 교통카드 충전을 매일 1,000원, 2,000원씩 하러 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매할 때도 이것저것 다 따져가며 구매를 합니다. 또한 부모님들과 함께 온 아이들이 무언가 사달라고 하면 거의 무조건 안 된다고 합니다. 저도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지만 편의점 가격 때문에 구매하기가 사실 부담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아파트 세대수와 연령대, 평수 등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는 기준으로 서울 지역과 지방 편의점의 매출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3, 40만 원 이상 더 높게 나옵니다. 그만큼 임대료가 비싸겠지만 구매력 하나는 확실하겠죠? 그리고 매출도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마진율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아파트 상권은 대학교 상권과 오피스텔 상권 다음으로 마진율이 좋습니다. 평수가 15평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보통 30%가 넘습니다. 단 이마트14, 미니스톱 제외, 편의점 3사 기준입니다. 이유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담배가 덜 팔리고 맥주, 음료, 과자 비중이 높아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타상권에 비해 같은 매출이라도 수익이 더 높습니다. 아파트 상권은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연령에 따라 매출의 변화가 심한데
신도시 같은 젊은 부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는 구매력이 높으며 50대 이상 가족 단위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들은 구매력이 낮아 차별을 두어 계산을 해야 합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평균 2,500원으로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파트 상권에서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세대수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유효 세대수입니다. 아파트가 300세대, 400세대만 있으면 너무 약합니다. 그 근처에 학원 밀집 지역이라든지 사람이 몰릴 만한 무언가, 즉 집객시설이 없으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최소 600세대는 넘어야 합니다. 아파트 600세대에서 800세대 정도면 보통 정문, 후문 이렇게 출입문이 2개밖에 없을 텐데 1000세대 정도가 넘어가면 분명히 정문, 후문뿐만 아니라 오른쪽, 왼쪽 등등 쪽문이 많아 1000세대 모두 다 내 점포까지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또한 개인마트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대부분 1000세대가 넘어가면 독점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유효 세대를 꼭 파악하여야 합니다. 유효 세대를 구별하는 방법은 인근에 편의점이나 마트가 없다는 가정하에 도보로 최대 200m 정도까지 잡으면 됩니다. 그럼 아파트가 101동, 102동, 103동 여러 동들이 있을 텐데 직접 다 다니면서 몇 세대인지 확인을 일일이 해봐야 하느냐? 그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 나오는 아파트들을 보시면 4-21F-1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이 뜻은 1호부터 4호까지 21층이라는 뜻입니다. 즉, 한 동에 21층 곱하기 4호, 84세대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해 안 가시는 분들은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유효 세대를 파악하셨으면 이번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정확한 건 내가 편의점 할 곳 앞에서 하루 종일 있으면서 10대부터 60대까지 발을 정자로 2시간 단위로 15분씩 체크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 점포를 할지도 안 할지도 모르는데 하루 종일 이렇게 파악할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이 드시면 바로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 가보세요. 특히 관리소장님을 만나면 가장 좋습니다. 가셔서 솔직하게 말하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여기 상가에서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연령대별 비율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 관리소장님들은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30대, 40대 비율이 한 20% 정도 되고 60대 이상이 50% 정도가 넘는 것 같네요. 라고 하면 그렇게 좋은 상권이 아닌 거겠죠? 또 한 가지 팁은 아파트 평수에 따라 매출이 달라집니다. 아파트 평수하면 보통 20평대에서 40평대까지 그 이상, 그 이하 다양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편의점 매출은 젊은 사람들 20, 30대가 소비를 많이 합니다. 20, 30대면 보통 젊은 신혼부부들이겠죠? 그럼 이런 신혼부부들은 20, 30대 소형 평수에서 많이 거주할까요? 아니면 40평 이상 대형 평수에 많이 거주할까요? 가격이 저렴한 20, 30평대 많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40평 이상 대형 평수에 거주하기에는 가격이 부담스럽겠죠? 보통은 40평은 어느 정도 자식들을 결혼시키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두신 나이가 있으신 60대 이상이 거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통 20, 30평대만 있는 아파트가 가장 좋고 40평대 이상 대형 평수가 섞여 있으면 예상했던 매출보다 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엔 임대아파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임대아파트에 대해 의견이 분분합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라 편의점 매출이 안 나올 것이다. 와, 1, 2인 가구가 많아 매출이 더 잘 나올 것이다. 어떤 말이 정답일까요? 둘 다 정답입니다. 임대아파트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 전세,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편의점 매출에 최고로 좋은 아파트와 최고로 안 좋은 아파트를 비교해보자면 행복주택의 경우 사회초년생과 젊은층, 신혼부부 등의 주거 안정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유형으로 20평 미만으로 나와 1, 2인 가구에 적합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당 3,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 2,500원으로 계산하셔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국가유공자, 한부모 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아파트, 즉 영구 임대아파트는 세대당 2,000원도 사실 안 나옵니다. 대부분의 임대아파트는 저소득층으로 이루어져 있어 편의점 매출이 생각보다 낮게 나오지만 사회 초년생이나 신혼부부로 잠깐 거쳤다 가는 그런 임대아파트는 매출이 괜찮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아파트 주민들의 연령대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축이라면 인터넷에 해당 아파트 임대 조건들을 찾아보면 금세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관리소장님을 만나봐도 알 수 있고요. 실제로 임대아파트들은 어떤 곳은 500세대밖에 안 나오는데 150만 원 정도 나오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1000세대나 되는데 매출이 12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매출의 편차가 클 수 있으니 연령대와 해당 임대아파트의 입주 조건을 파악하는 게 가장 큰 미션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파트 상권이 임대료가 적당하고 세대수만 받쳐준다면 가장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는 상권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새 신축 아파트 상가들은 임대료가 정말 말도 안 되게 비쌉니다. 그리고 아파트 상가마다 담배권 전쟁이 치열하여 하실 분들은 국가유공자, 장애인증은 필수로 보유해야 하며 담배권이 추첨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에 편의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확률이 정말 낮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신축 아파트의 담배권 전쟁에 대해 영상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오늘은 아파트 상권의 편의점에 대해 이전 영상보다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아파트 상권. 정말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상권 상가 들어가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라 마진율도 좋고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저희 집 인근에 신축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데 안 돼도 어쩔 수 없지만 상가 작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도전해볼 만한 상권이니 공부해 두셨다가 만약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고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